윤석열 측의 마지막 변론, 그걸 하기도 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말이죠. 자, 이 꼬라지를 우리가 결심 때까지 봐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님의 친절한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흔히들 침대 재판이라고들 얘기하던데 우리 변호사님은 국민의 부활을 돋운 윤석열 결심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장면들을 국민들께서도 보셨고 법조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직위원 재판부가 언급했듯이 절차적 만족감 이렇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소송 지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네. 범위를 상당히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정 조사라는 건 어떤 취지로 왜 제출됐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그냥 점검하고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이 그렇게 많은 증거를 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형사 재판이라는 절차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동원해서 확보하게 된 증거를 토대로 네. 이 공소유지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피고인들을 내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지연수를 쓴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의도적인 지연술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사실 검사를 지냈던 김용남 전 의원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연 전략을 쓸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직위원 재판부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지금 김용현 변호인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재판정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습니다. 손 놓았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변호인에 대한 통제력을 다소 잃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절차적인 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는 법관들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상당히 보기 어렵고 그래요? 아마 처음에 이제 초창기였다면 내가 이제 엄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냈을 때 기피 신청이 들어와서 혹시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다고 선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네. 이건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떻게 보면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걸 허용해 줬다는 건 사실상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도저히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직위원 그렇습니다. 판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3월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해서 풀어준 그런 주인공이고요. 그동안 재판 과정을 보면 이게 그 재판을 지휘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 MC를 보고 있는 건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네. 이제 결심이 끝나면 이제 선고가 남잖아요. 선고까지 맞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증거나 의견을 추가로 내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경우 네. 이 직위원 판사가 이걸 받아서 또 재판을 한정없이 늘어뜨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다소 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로 진짜 유의미한 건 이제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이고 피고인들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본인의 일방적인 견해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주지 않고요. 일반 형사법정에서도. 네. 그리고 만약에 공판이 종결이 됐으면 그 이후에라도 어떤 서정이나 본인들이 내고 싶은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 상황에서 증거를 또 제출하겠다고 시간을 주는 건 그건 소송지의 통상적인 모습에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겠다 이런 의지에 불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 때 필리버스터를 할 줄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그런 분들 말고는. 사실 구형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구형이 사실상 있어야 마땅한 절차였는데 네. 그 구형을 들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회피하고자 이런 지연책, 지연수를 아주 꼼수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까? 피고인 측에서?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이 사건에 대비해서 기계적으로 맞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좀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썼던 표현인데 저희가 불이 타 맞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불의의 그러니까 일격을 판사가- 당했다 뭐 이런 거죠? 예, 판사가 절차에 있어서 네. 뭔가 더 피고인 측 입장을 헤아려주고 듣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통상적으로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 이미 재판부는 심증을 굳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엄하게 형이 나올 때 절차에서 조금 피고인의 사정을 봐주는 경향성도 있어서 네.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실 그 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도 파행적으로 재판이 운영되니까 이런 염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선고 당일에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은 네. 선고 기일을 다시 잡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네. 저도 봤어요. 그 선고 당일에 뭐 피고가 안 나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게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재정, 그러니까 법원의 출석이 이 공판을 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걸석 재판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도 만약에 의도적으로 선고를 해태하려는 의도가, 왜냐하면 그 공판 과정 중에도 너무 지연수를 썼기 때문에 네. 무리 없이 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판단을 직위원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네. 예,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직위원 판사가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데 불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예.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고를 조금 유예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은 이 주요 피고인들이 다 구속 수감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안 나오셨네요. 아이고, 오늘 선고하려고 그랬는데 또 미뤄야겠네요. 4월에 하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사법, 이건 뭐 직위원 재판부 한 명한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사법부에 대한 진짜 불신, 뭐 이 신뢰 하락으로까지 간다는 건 염두에 두지 않을까.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법원 인사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직위원 판사가 바뀝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원래 네. 통상 네. 이 재경해서 이 서울에 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든 판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가고 싶어 하죠. 예.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2년이 차면은 보통은 그 임지를 바꿉니다. 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당이 될 당시에 예. 사실은 다른 법원으로 예. 이제 전출이 돼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이 부분이 또 배당에 있어서 문제가 된 바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주요 사건 케이스에서도 보듯이 이게 영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정기 인사에서는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인사권은 대법원 또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귀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인사 문제가 불거지기는 2월 말에 통상 이제 인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2월 말 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재판부에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지금 뭐 우리가 네. 뭐 예상하고 예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맞습니다. 그 2월 말로 판결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판사가 바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예. 법원에 계셨던 분한테 진행은 다 99.999%전 판사가 하고 네. 판결문만 네. 쓸 일이 남았다 이를테면 그러면 네. 뭐 메모나 초안을 잡은 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쓰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법관은 판결은 완전히 본인 명의로 본인이 헌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가는 이런 문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진 처음부터 다시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법관이 바뀌면 공판갱신이란 절차부터 거쳐야 되고요. 예. 그리고 공판갱신이란 게 지금은 아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공판갱신으로 너무너무 지연책을 썼었기 때문에 이걸 그 다시 사람은 들어야 된다 증인들. 그동안의 재판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다 낭독하게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마 1심이 6년 만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고 이 공판갱신 절차에만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1년 이상이 걸렸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후에는 아마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조금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하지만 공판갱신은 네. 판사가 바뀐 데 대해서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주 간이하게 또 절차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또 하세월 늘어질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6년이 아니라 5년 만에 1심이 5년이었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자, 그 직위원 재판장 뭐 변호인들한테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하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저자세를 보였는데 이게 뭐 어떤 예의 바르게 보이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직위원 재판장의 어떤 진심, 본심이 담긴 건지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시던가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는 맞고요. 네. 왜냐하면 법관이 조금만 지체되고 이래도 저도 얼마 전에 했던 그 형사 사건에서도 뒤에 대기자들이 막 빡빡하게 촘촘하게 기다리니까 최후 진술도 그냥 하지 말라고 빨리 하라고 이런 식으로 다그치고 이런 게 사실은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의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고 그 판사가 과거에 뭐 변호사 협회 등에서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직위원 보면 판사가요? 네, 우수법관으로 저희가 법관 평가 같은 것을 해마다 말년에 해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당사자 친화적으로 재판을 했던 스타일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고, 네. 다만 이거는 내란 재판입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도 정치적인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건 일반 사건과 견주어서 친화적이니까 할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이 사람이 구형이 연기된 것을 두고 임무 완수를 했다. 어떤가 멋지지 않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하상 이 사람도 정말 그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고뿐만 아니라 구형,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을 완전히 다 뒤로 미루게 된 게 임무 클리어했다는 취지로 본인들도 진격의 변호사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홍보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해당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사실상 자백한 거죠. 이거는 절차적으로 본인들이 부여받아야 되는 그 기회를 누렸다. 2차원을 넘어서요. 내가 이렇게 질질 끌고 우리가 재판장을 어떻게 보면은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게 김용현 재판부 그 변호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온전히 하루를 본인이 본인의 항변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털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사실상 자백을 한 거다. 이거 법원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번 감치 판단을 받았는데 그것도 계속 법원을 능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맞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계속해서 판사한테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처지인데 이 사람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가 되면 네. 이 부분은 대한변협에서도 제가 이제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기사를 본 기억이 있고 예. 또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후속 소식으로 들리고 있지 않은데 네.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변호인의 변호권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네. 이 재판정을 이런 식으로 정치 선동의 장 그리고 판사를 우롱하는 장으로 삼는다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건 앞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애초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김용현 등 8명을 묶었단 말이에요, 모두. 네. 이거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계한 게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 병합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합을 하게 되면 각각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을 합치는 절차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는 절차다 보니까 증거 목록을 새로 정리하고 이런 걸로 오히려 또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던 부분도 사실인데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좀 보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기보단 오히려 해당 재판부로서는 이게 사실관계가 동일하니까 한 판결문에 이 피고인들을 전체를 써서 시간을 좀 단축하고 어떻게 보면 이 소송 이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좀 도모하려고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8명이 각기 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지연수를 쓰는 것을 보면 더 시간이 많이 늦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은 이제 결심이 끝나겠죠. 어떻게 보세요? 내일도 이렇게 지연전술 써서 또 길이 넘어간다든지 뭐 또 연장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사실 내일 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을 지금 거의 많은 피고인들 8명 피고인들 중에 아주 일부만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준다. 이런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법원이 용인해 준다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직연 재판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절차적 만족성도 내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끊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증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그날 개헌 당일에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 우롱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기령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미국 같으면 사살했다고 군용물 탈취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것을 그대로 절차적 만족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항변이라고 판단하는 재판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 내일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 또 전광훈 씨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정광훈 씨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서부지방법원 난동과 관련해서 예. 이 법원의 주소 같은 것을 공유하고 뭐 국민 저항권 운운했다는 사실은 박제가 돼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인신을 지금도 사실상 정치 선동을 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구속하지 않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도 뻔뻔하게 내가 지금 몇 번째 감옥 가는데 갔다 와서 대통령 돼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그냥 두는 게 이게 법원의 태도나 검찰의 태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영장 발부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그래서 또 풀려난다. 이러면 뭐 이거는 결국에는 한 분만 의심하게 만들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내일 법원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내란 재판은 공정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